현직 당대표를 상대로 한 사상 초유의 징계, 그리고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버티고 있는 당대표. 국민의힘이 큰 혼돈에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소식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 박장환 장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사상 초유의 현직 여당 당대표 징계건 가지고 어제 이어서 오늘 또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준석 대표의 모습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왜 3월 9일 날 대선 승리를 하고도 저는 어느 누구에게도 축하를 받지 못했으며 어느 누구에게도 대접받지 못했으며 다시 한번 또 갈아 넣어서 6월 1일에 승리하고 난 뒤에도 왜 바로 공격당하고 면전에서 무시당하고 뒤에서는 한없이 까내리며 정말 지난 1년 동안의 그 소름이라는 것이 아까 그 보도를 보고 진짜 북받쳐 올랐습니다. 네.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상기인에 대하여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준석 당원의 위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이준석 당원은 윤리규칙 제4조 품위유지 의무 위반한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위원회는 징계심의 대상이 아닌 성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간 이준석 당원의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결정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대응을 하실 건가요? 이의 신청이랄지? 원래 우선 징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윤리위원회 규정을 보면은 그 징계 처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당 대표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뭐 납득할 만한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우선 징계 처분을 보류할 그런 생각입니다. 당 대표에서 물러나실 생각은 없으시죠? 저는 그럴 생각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당원권이 만약에 최종 정지되는 걸로 확정되는 시기는 언제가 될까요? 뭐 그 처분이라는 게 납득 가능한 시점이 되면은 그건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이겠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뭐 제가 봤을 때는 가처분이라든지 예. 재심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뭐 판단해가지고 예. 어떤 조치들을 하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이준석 대표의 발언 마지막으로 이제 보셨는데 마지막 발언을 보면 계속 당대표직을 유지할 거다라고 좀 강하게 입장을 밝혔는데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어떻게 밝힐지 몰라요. 이 전망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짚어보기로 하고요. 먼저 이번에 나온 결과 당원권 정지까지 안 가고 뭐 경고에 그칠 수도 있다. 또 당원권 정지가 돼도 한 달 또는 뭐 석 달 뭐 이런 얘기들이 사실 언론에서 많이 나왔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6개월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좀 전에 방송에서 내가 선거도 이기고 지방선거도 했는데 아무도 나에게 칭찬해주지 않고 그때부터 나를 여러모로 비판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이준석 대표가 아무것도 안 했는 그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쭉 저 이야기를 보면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예. 다 상대방이 잘못했고 나는 잘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자,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보셨을 겁니다. 물론 이준석 대표가 선거 과정 중에서 세운 공로 뭐 그 다 인정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끊임없이 상대방에 대한 공격과 갈라치기라든지 지난 대선 기간 중에 본인이 보였던 윤석열 대통령과의 당 갈등이라든지 예. 그러니까 당내에서 사실은 우군이 없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이유를 본인이 좀 생각한다라 그러면 저는 이게 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만 다 남 탓이지만 네. 사실 우리가 옛날에 내 탓이요 운동을 하듯이 나에게는 잘못이 없을까? 예. 이제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예.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게 과연 부당한 징계인가? 그리고 과연 그러면 지금 징계위원회가 아무 근거도 없이 이렇게 내렸는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렇다면 왜 각서가 있는가? 네. 예. 그 국민들이 보실 겁니다.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윤리위원회가 당대표를 저렇게 징계를 했다 그러면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준석 대표 본인이 결국에 자초한 결과다라는 이제 평가이신데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었다고 보십니까? 근데 결국은 6개월 이 중징계 내용으로만 나온 거에 있어서. 보면 이제 문제는
자신의 어떤 측근, 자신의 어떤 정무실장이 직접 내려가서 네. 7억 원에 쓴 각서를 쓰고 예. 그다음에 이 접대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받고 네.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가 과연 김철근 정무실장의 단독 행동인가 납득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당 대표한테 보고를 했을 것이고 만약에 당 대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생각했으면 그걸 처리를 하든지 네. 아니면 김철근 정무실장을 인사 조치를 하든지 이런 조치가 있었을 텐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윤리위는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그 정황이나 근거를 볼 때는 당연히 당 대표가 알았을 것이다. 예. 근데 왜 알았으면 조치를 취하지 않았냐?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죠. 당 대표가 몰랐을 리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소명을 하든 잘 믿어지지 않는다. 이게 이제 윤리위의 판단이거든요. 이 판단에 대해서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일단은 당원권 정지 6개월인데 방금 전에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말이 당원권 정지 6개월이지 예. 그 앞에 전제가 붙었어요. 공로를 감안해서 그나마 6개월이에요. 그러면 원래는 더 세게 때릴 수 있었지만 그렇죠. 예를 그걸 들면 감안해서 줄인 김철근 거다. 정무실장이 2년 당원권 정지입니다. 그러면 종범이 2년 당원권 정지면 예. 주범은 사실상 제명입니다. 예. 자, 그런데 공로를 감안해서 당원권 정지 6개월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중징계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사실상 너 쫓아내야 되지만 예. 이제까지 공로를 봐줘서 6개월이다 이거예요. 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징계가 수위가 3개월이냐, 1개월이냐, 6개월이냐 예. 이것의 차이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왜 6개월이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상징성이 있다고 봐요. 예. 자, 네. 만약에 경고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오늘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까요? 왜 경고밖에 안 경고라면 나왔나? 뭐 이런. 고작 경고하려고 요구하려고 이 난리를 예. 피웠냐. 지금 어느 시기인데 네.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추락하고 있는 시기에 네. 여당에서 이거 하려고 고작 경고하려고 이렇게 온 나라를 뒤집어 엎고 당을 혼란스럽게 했느냐라고 또 하는 윤리위의 책임이 그렇죠. 갈 수도 윤리위나 당 있겠네요. 지도부나 윤회관 모두가 다 공격을 받습니다. 네. 자, 그러면 차라리 이왕 벌어진 일이고 수습을 해야 된다면 누군가 한 사람을 나쁜 사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안이 중징계를 할 만큼 굉장히 무겁고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네. 그 상징성을 이 징계 안에 넣어야 됩니다. 예. 그러려면 당연히 중징계라고 하는 결과는 아하. 불가피한 거였다. 네. 그렇다면 의도를 가지고 이런 징계를 내렸다라고밖에 그렇죠. 볼 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네, 7억 투자각서라고 하는 게 음. 지금 수사가 제대로 된 적이 있습니까? 재판이 나온 게 있습니까? 자, 네. 이제까지 여당 당대표에 대해서 아까도 사상 초유라고 하는 점을 강조했는데 네. 이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예. 우리가 보통 당대표가 물러날 정도의 일이면 국민적인 분노가 치솟아오거나 또는 언론의 맹공격을 받거나 또는 네. 야당의 공격을 받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의 이번 과정을 보면 언론도 국민도 조용한 상태에서 내부에서 슬쩍 뭐가 올라왔대요. 네.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방선거 한 달 전에 한 달 뒤에 징계한대. 징계 열린대. 도대체 내용이 뭐야? 아무도 몰랐어요. 네. 아무도 몰랐습니다. 자, 그 정도로 7억 투자각서 의혹이라고 하는 건 명분뿐이었다. 만약에 한번 가정을 더해본다면 윤핵관과의 지난 대선에서 2번의 갈등과 가출이 없었다면 그리고 대선 이후에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명목문인 당대표로 입 닫고 조용히 있었다면 예. 네. 여기까지 왔겠느냐. 저는 아하. 여기까지 안 왔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얼마든지 덮일 수 있는 사안이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거는 네. 결국은 이준석 대표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음흠. 판도라의 상자, 즉 공천권이라고 하는 이것에 손대는 순간 이미 사안은 통제되지 않는 영선의 30도 당대표는 오히려 지금 여권에게는 큰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 판단으로 기울었을 거다라고 보는 거고 이준석 대표도 이것 때문에 프레임을 지금 당권 투쟁에서 밀려나고 자기는 쫓겨난 거다. 네.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본인이 공천권에 관련된 혁신위를 띄움으로써 네. 그 명분을 갖다가 만들려고 했다라고 하는 걸로 지금까지 한 달을 규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지금 그 이준석 대표의 심경이 드러나는 글이 어제 이준석 대표의 네. SNS에 올라왔습니다. 한 애니메이션 OST를 올렸는데 거기에 나오는 가사에 좀 많이 주목을 하고 있어요. 가사를 보면
얼마나 크게 될지 나무를 베면 알 수가 없다. 자기와 다른 모습 가졌다고 무시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게 꼭 이제 본인에 대해서 어떤 그 심경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저런 이제 OST를 올린 게 아닌가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현정 위원님께서는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저런 노래를 올렸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결국 나를 자르면 피해는 당신들이 엄청나게 볼 거다. 내가 나가면 그 피해가 결국 이제 나중에 느끼게 될 거다. 그 당신들은 누군가요? 그렇죠. 지금 뭐 국민의힘이나 이 윤핵관이겠죠. 네.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들이 보면 자신을 잘라내고 했는데 네. 자신이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를 알 것이다. 라는 뭐 그런 이야기 같은데. 네. 근데 일단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태가 이제 발생을 했잖아요.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수용하기 어려울 겁니다. 자, 그렇지만 왜 이럴까라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네. 자, 정치인들이라는 게 뭐 시련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일단 이게 전화위복의 기회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당원권 정지 6개월이잖아요. 그렇다면 6개월 동안 본인이 자숙 기간을 갖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정말 숙성 기간을 가진다면 네. 저는 더 큰 정치인으로 다시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당대표직을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전에 김순례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본인이 3개월 받았다가 다시 복귀를 복귀한 적이 했어요. 있죠. 네. 자, 그런 전례를 비춰보면 결국은 이제 완전히 내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본인은 나는 잘했는데 왜 그런가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사람이란 게 여러 가지 다른 측면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랬을까라는 문제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인석 대표는 모든 걸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자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이고 다 자기의 존재감을 모르는 사람으로 취급해 버린다는 거거든요. 네. 그게 저는 이 사태의 문제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위에 있지 않으면 네.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네. 생각하는데 정치라는 것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물론 네. 뭐 인석 대표 생각하는 정치와 제 생각하는 정치는 다르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이 징계위원회 결과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징계위가 예를 들어 대표가 모든 걸 다 장악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판결이 났는데 헌법재판소에 이 탄핵이 인용이 됐는데 대통령이 나 저거 인정할 수 없어. 납득 못해. 나 계속 대통령 할 거야. 네. 이렇게 하면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대표는 당장 지금 물러나지 않겠다는 그 징계 불복 의사를 내심 저렇게 음악으로 표현을 한 것 같거든요. 뭐 자숙할 거였으면 상황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다고 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입장은 명백해요. 지난 한 달 동안의 이준석 대표의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 나 쫓겨났어. 네. 나 밀려나고 있어. 네. 당 주도권 싸움에서 윤핵관이 나 밀어내고 있네. 아까 그 SNS에 네. 그 포카혼타스 그 음악을 올렸는데 네. 늑대가 두 마리입니다. 하필 그날 그 기사가 대선 그 직전에 단일화의 고리로 이 이준석 대표의 7억 투자 각서가 고리가 됐다라는 네. 보도가 보도가 있었지 나왔었죠. 않습니까? 네. 그렇게 놓고 보면 늑대 두 마리가 누굴까요? 당권에서 자기를 밀어내려고 하는 예를 들어 뭐 안철수 의원이나 또는 윤핵관이나 이렇게 이제 해석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자, 결국은 자기는 밀려나지 않겠다. 이거는 자숙의 사안이 아니다라고 네. 보는 거예요. 근데 돌이켜 보면 제가 지난주에도 똑같은 얘기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예. 검찰총장 시절에 징계 2개월을 받았었습니다. 네. 기억나시죠? 네. 예. 자, 그런데 그때 그 징계 받으면서 자숙했으면 아마 검찰총장 다시 돌아왔을 겁니다. 근데 검찰총장 돌아왔나요? 가처분 신청했었죠. 그렇죠. 당연합니다. 왜? 그것이 바로 승부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지금 본인이 정치를 할 거면 네. 뭔가를 할 거면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가 자숙을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 네. 예. 자신의 도덕성, 성상납의혹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 네. 그럼 향후에 정치적인 회복의 길은 없다. 그걸로 끝이다. 최종 경력이 당대표가 끝인 거예요. 예. 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도 만약에 징계를 받아들였다면 예.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네. 아하.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 다음 뭔가의 동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아하.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일관되게 이준석 아하. 대표가 자숙 같은 거 아마 꿈에도 생각 안 그러면 박 교수님께서는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이라든지 또 우리 이현정 위원님께서는 6개월 자숙 기간 거치고 오면 더 큰 정치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조언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와 반대로 그냥 계속 밀고 나가는 식의 선택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그렇죠. 그 밀고 나갈 거라고 보는 것의 예. 가장 그 근본적인 또 그 하나의 증거가 뭐냐면 물론 뭐 단면적입니다. 예. 아직 이준석 대표가 속으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당원 모집을 하고 있잖아요. SNS에서. 그렇죠. 네. 왜 하는 겁니까? 자, SNS에다가 당원 모집한다라고 하는 거는 예. 사실상 선동하는 거예요.
나 자, 밀려나고 있는데 나 예. 보호해 줄 사람 당으로 좀 들어와 주세요. 6개월 동안 쉬더라도 다시 돌아오니까 좀 긴 정치 인생을 보면 저런 말을 또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꼭 저 말을 했다고 해서 그대로 계속 그 당대표 권한을 내려놓지 않고 밀고 나간다. 이렇게 이제 꼭 이어진다고 봐야 될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대표가 지금 6개월의 그 징계 자체를 갖다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자숙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당을 위해서 내가 참겠다라고 하는 건데 예. 당을 위해서 참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다면 혁신이 굳이 왜 뛰었을까요? 아하. 저는 자기가 논란이 되더라도 네. 분명히 혁신 공천권을 건드리는 예. 순간 자신에게 엄청난 그 영향이 미칠 거라는 걸 알면서도 혁신위를 띄웠거든요. 네. 결국은 이 싸움 자체를 갖다가 지금 보수 혁신의 어떤 싸움으로 규정을 하고 예. 내가 지금 주도권 싸움에서 하고 있다, 밀려나고 있다. 네. 보수를 혁신하려고 그러는데 혁신을 막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 아하. 이거를 갖다가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혁신위를 띄운 거거든요. 네. 이미 혁신위를 띄울 때 이런 싸움을 각오를 한 거다 이준석 대표는. 자 그렇다면 내일 최고위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자리에 등장할 거라고 보십니까? 직진한다면 뭐, 나타날까요? 저는 일정한 퍼포먼스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하. 그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예. 자신이 밀려났고 예. 부당한 징계였고 그리고 뭔가 메시지를 갖다가 젊은 자신의 어떤 지지층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아하. 그런 네. 행보를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자, 박 교수님께서는 직진할 것이다. 그리고 본인의 입지를 생각했을 때 직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하셨거든요. 좀 다른 의견입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이 사태가 이제 윤리 결정이 났을 때 본인이 방송에 출연해서 뭐 못 받아들이겠다 등등 하다가 지금 이제 침묵 모드로 좀 들어갔잖아요. 예. 네. 지금 한 법조인들과 이틀 동안 지금 그렇죠. 조용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상식적으로 이야기 안 되냐면 일단 윤리위 결정을 수용을 하고 말고의 문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 결정 자체로 끝난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다른 항의를 해봤자 지금 소용이 없고 왜냐하면 지금 예.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미 직무권한대행을 선포를 해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 비춰보면 이거를 지금 당 대표가 내가 내 마음에 맞으면 수용하고 아니면 말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고 그렇다면 이제 남은 방법은 재심 신청을 하는 것들. 근데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이 처분의 마지막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 상식적으로 봐야 돼요. 왜냐 자기 문제잖아요. 네. 그러면 최고위원회에서 자기는 빠지고 최고위원들이 결정해봐야 될 문제거든요. 네.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모든 문제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 충돌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문제를 자기가 없는 걸로 하겠다? 예. 그건 국민들이 그런데 용납하겠습니까? 그냥 당원 당규를 문헌상 해석하면 자기가 그냥 결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있는데 이제 이해 충돌에는 큰 어떤 원칙이 대원칙이 예. 있는 거죠. 그 네. 원칙에 따라서 예를 들어 본인의 문제를 본인이 결정한다 그러면 다른 최고위원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예.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지금의 방법은 법원에 지금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법밖에 없을 겁니다. 아. 네. 이제 그렇게 내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번에 아마 윤리위가 보면 그런 예. 것들도 고려해서 충분히 소명의 기회를 주고 여러 가지 어떤 절차를 밟은 거 보면 아마 법원에서도 가처분을 인용받기는 꽤 어려울 것이다. 지금 이틀간 좀 조용하다는 말씀 네. 이제 나눠주셨잖아요. 좀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 같이 보이세요? 뭐 어떠세요? 받아들이기보다는 방법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제 문제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렇다면 본인이 지금 쓸 수 있는 무기는 법원에 신청하는 거, 재심 신청하는 거. 예. 뭐 그 방법밖에는 지금 그러면 남아있지 않다. 당분간 침묵 모드 이어가면서 법적인 대응을 하는 방법으로 갈 것 같나요? 뭐 그런 침묵은 안 갈 것 침묵은 같습니다. 하지 않을 것 하지 같다. 않고 예. 계속 이 그 뭐 하면서 스타일상 결국 이제 그렇죠. 인터뷰도 많이 하고 결국 이제 그러니까요. 뭐 법원에서 할 텐데 네. 뭐 그렇게 되면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네. 뭐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경찰 수사도 진행되고 하기 때문에 예. 뭐 그런 것들이 이 상황은 그냥 지속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도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랑 만나서 좀 조율을 하진 않을까 이런 전망도 네. 나오는데 그 가능성은 그러니까 좀 조율한다고 있다고 해서 보세요. 징계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뭐 그러니까 6개월을 기다렸다가 이제 복귀를 하던가 그건 이제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건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인석 대표가 월요일 날 나와서 내가 당 대표다, 네. 내가 진행하겠다. 그러면 또 한번 그렇죠. 파장이 이렇게 있을 수밖에 되면 없을 것 완전히 같은데요. 파국이 벌어진 네. 거고. 그렇게 되면 기존에는 최고위원들은 그냥 자리를 떠버리겠죠. 네. 왜냐하면 권한이 없으니까. 예. 이제 그렇게 되면 당이 완전히 이제 충돌 상황을 가는 그렇죠. 거니까 그것만은 막아야 된다라는
그 정도 수위에서 합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제지하고 또 막아설 수 있는 그런 중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혀 지금 당내 중진들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그게 지적까지 지금 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의 큰 문제죠. 사실은 이 문제가 이렇게 오기까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여러 중진들이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뭐 네. 최종적으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결국 이제 지금 당의 중진이나 그다음에 이제 자치단체장들 이런 분들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당 수습에 일단 나서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는 사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계속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달 만에 처음으로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졌습니다. 관련해서 영상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지지율은 별로 유념치 않았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 하여튼 제가 하는 일은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나토 가신 동안 네. 민간인의 그 공군 이로그 탑승 논란이 좀 있어서 네. 유치원 채용 문제도 있고 민주당에서 그거 가지고 권력을 사유한다라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좀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글쎄 뭐 나토 수행 그 팀 문제는 뭐 대변인이 이미 말씀을 드린 것 같고 그리고 뭐 친척 문제를 뭐 거론을 하시던데 제가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마 캠프에서 그리고 우리 당사에서 공식적으로 열심히 함께 선거운동을 해온 동지입니다. 네. 네, 2달 만에 이렇게 지지율이 30%대를 기록하게 된 것 굉장히 빠른 속도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뭐 저는 불과 뭐 두 달, 네. 석 달 이거밖에 네. 안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지율이 30%대로 추락했다. 이거는 뭔가 그동안에 뭐 일했으면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네. 저는 어떤 정책 때문에 국민들이 돌아선 게 아니다. 예. 결국은 인사. 그동안에 가장 큰 게 윤석열 대통령이 한 건 인사거든요. 네. 두 번째로는 도어 스태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에요. 네. 말과 행동이 국민들의 마음을 흔들지 못했다. 오히려 국민들을 좀 뭐랄까요 어이없게 하거나 또는 당황스럽게 하거나 또는 실망하게 했기 때문에 30% 지지율이 됐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인사와 대통령의 말과 행동에 뭐가 문제가 있었느냐? 저는 오만했다고 봐요. 오만했다. 만약에 정말로 지금 이런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을 국민들 앞에 호소하고 네. 이걸 위해서 지금 이 정책을 해야 된다라고 호소했다면 또는 야당도 여기에 꼭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면 네. 우리가 지난 대선 끝나고 대통령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통합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기존의 행보가 통합 행보는 아니었거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인사와 그다음에 그런 여권 내의 어떤 그 오만한 말들이 국민들에게 지금 경제가 이 상황인데 네. 싸움만 하고 있구나. 그리고 가장 깨끗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별반 인사에서 보니까 과거 정권과 다른 게 없구나라고 네. 하는 국민들의 어떤 실망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지지율의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인사 문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친인척이 또 대통령실에 채용이 돼서 논란이 일고 있고 또 김건희 여사의 지인이 나토 순방회의에 동행을 해서 또 비선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련들의 상황이 지지율을 계속 안 좋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는 점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요. 네. 지난 문재인 정권을 겪으면서 이런 여러 가지 또 이 김정숙 여사 문제라든지 또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눈높이는 높아졌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자, 이 눈높이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윤 대통령은 옛날 정권도 그렇게 했는데 나는 뭐 그보다 좀 낫지 않냐, 비슷하지 않냐 이런 이제 관점에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일단 출발선이 다른 겁니다.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네. 즉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졌다는 걸 인정하고 그런 의미 속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흑인 총격 사건이 있었을 때 연설을 할 때 네. 침묵을 하다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네. 그 노래 하나로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 분노하던 흑인들의 어떤 분노가 사그라들고 네.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은 정치를 하는 거거든요. 네. 여론조사 의미 없습니다. 물론 의미 없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여론조사라는 건 국민의 여론을
하나의 어떤 대표성을 표집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국민들의 지적을 따갑게 듣겠습니다라고 표현을 했다면 어떻을까요? 국민들이 역시 도어 스태핑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그러니까 결국은 건가요? 똑같은 사안을 대통령이 어떤 언어로 표현하느냐가 달라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 의미 없어요. 지금 상관 안 할 겁니다라고 하는 것과 네.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 열심히 해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예. 것과 차이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어떤 말의 어떤 변화들을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걸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하지만 네. 국민들은 그걸 솔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아무래도 정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정치 화법에 있어서 조금 경험이 없다 보니까 또 저는 그런 그것도 문제가 생길 수 크게 있지 좌우한다고 않겠습니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오바마 대통령 사례를 들은 게 어떤 국민들의 정치라는 게 아까 박창규 이야기했지만 지금 국민들은 정책이 실패하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 느낌과 대통령의 느낌이 같은 걸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언어의 어떤 면에는 이 말을 좀 달리 해야 된다. 네. 준비된 이야기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은 솔직한 것도 중요하지만 예. 준비된 답변도 저는 예. 중요하다. 이런 그렇다면 뭐 말씀드립니다. 도어 스태핑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안 하는 쪽이 조금 더 아닙니다. 낫다고 그건 보세요? 당연히 해야죠. 하긴 왜냐 하죠. 예. 이 문재인 대통령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온 이유가 예. 결국 국민과 소통이잖아요. 네. 그 대표적인 게 도어 스태핑입니다. 예. 그거 안 하면 의미가 없는 거죠. 하긴 하되 조금 더 그렇습니다. 정제된 화법 그리고 네. 정치인의 화법으로 해야 된다라는 조언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이슈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까지 살펴봤는데요. 저희 대담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